안녕하세요. 노원구의 류병건 약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과 복용법, 프리바이오틱스, 요즘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프로, 무엇을 이해한, 베니피트, 바이오틱스, 생명. 그래서 1965년도에서는 다른 생명체 성장하는 미생물에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99년에는 숙주에 유익한 작용을 갖는 미생물 제제 또는 미생물의 성분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가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말로 정장제라고 합니다. 정장, 넓은 개념이고요. 그 속에 이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루스랑 엔테로코쿠스, 그리고 비피드스균 등이 있는 유산균이 있고, 유산균이 아닌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리디 같은 효모균, 당하균, 낙상균 등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청 합쳐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400여 종이 장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분류 중에는 효모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트 효모균,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리디 균이라고 하고요. 비오폴이라고 일반 의약품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항생제 투여와 무관하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 시에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하는 분들에게 많이 투여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인 효모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락토바실루스, 소장에 존재하는 유산균입니다. 지금까지 12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12가지. 락토라는 것은 우유의 유당, 락틱 액시드와 바실루스 대모양이다, 이런 뜻이고요. 락토바실루스가 유산균, 그리고 비피더박테리움 같은 유산균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안에는 락토바실루스, 비피드스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장내 균총의 비율은 85대 15,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인 경우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80대 20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85대 15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이 대장이 아주 소장이나 대장이 장 상태가 정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 그 락토바실루스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그 LGG 유산균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LGG, 그리고 모유 유산균도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락토바실루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질의 산도관계 유지되어 있는 락토바실루스 애시도플러스라는 유산균이 있고요. 요즘 또 살리바리우스라는 영양제, 이런 유산균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산과 가산화 수소수를 생성해서 박테리아라든지 칸디다 같은 곰팡이 증식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장누수 현상이 일어났다. 장이 나무 점막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를 장누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살리바리우스 유산균을 먹으라고 많이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LGG 유산균 실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락토바실루스 람노수스라고 하고요. 위사미 담즙산에도 강합니다. 다양한 박테리아도 억제하고 아토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표가 났었는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LGG 유산균이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불가리쿠스, 단백질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요. 비피템 성장도 수반하는 불가리쿠스에 들어있는 계속해서 이제 락토바실루스 브레비스라는 균은 위산과 고온이 안정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모유 유래 유산균을 많이 찾습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은 루테리, 내산성과 담즙산도 뇌 담즙성이 강하고
위, 소장, 대장, 질 등에도 넓은 부위에 존재하고 있고 루테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세리, 모유에 존재하는 루테린과 함께 가세리는 항산화 작용, 피하지방 감소, 면역 증강 효과로 다이어트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카제인은 치즈를 의미하고요. 내산성이 강한 유산균으로서 정장작용 및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항암 효과와 면역 강화 기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루스 데마필루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 유산균,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름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균들도 되게 많은데 12가지가 다 들어있는 유산균도 있고요. 그 중에서 7가지 이상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바이오틱 선택할 때는 최소한 락토바실루스 속은 7가지 정도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피도박테리움 속입니다. 대장에 존재하는 중요한 혐기성균이고 당을 이용하여 유산과 아세틱, 초산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모유수에는 영양이 매우 많습니다. 성인이 되면 많이 감소하겠죠. 변비와 설사를 치유하는 효능을 비롯한 면역 증강, 항종양 이런 효과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비피둠, 롱검, 인판티스 3가지 비피두스 균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토코쿠스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엔테로코쿠스는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강하고 백혈구에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높인다. 특히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열처리라 죽은 균은 또 백혈구, 암세포 공격을 활성화시키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테로코쿠스는 피부병을 개선하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 효과는 뭘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계를 자극하여 장질환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에서 병원성 장내 세균과 영양소에 대해 경쟁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생물이 장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래 결합 부위를 미리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서 병원균의 접근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병원군의 장 상피 세포의 침투로도 억제하고요. 네 번째는 항균 물질 생산하여 또 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균성 박테리오신, 유기신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균의 독소 생산 억제하고 독소 정체를 분해한다고 합니다. 소아의 급성 바이러스성 설사 이런 경우에는 LGG 유산균이나 모유유래 루테리, 카제이, 사카로마이스, 보울라리데 같은 비유풀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성 설사에 효과적입니다. 그 항생제 연관된 설사에서도 보울라리데균이나 에시도플루스 같은 LGG가 항생제 투여 시에도 함께 사용하면 설사의 빈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영유아 및 소아에서 면역력을 또 향상시킵니다. LGG 유산균은 소아들의 상부호흡기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섭진을 비롯한 각종 피부 질환에서도 요즘 아토피 관련해서 논문들이 되게 많죠. 비피더스균, LGG 이런 것들이 각종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아토피에 프로바이오틱 유용성 등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 아토피, 피부염, 여성 질염 등에도 유효성이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간단히 보면은 람노수스,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우리나라에 많이 감염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람노수스, 그리고 아시도필루스도 헬리코박터 억제를 시키기도 하고요. 이 가민성 대장염에 있는 복통 감소에는 애시도필루스가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장 내 대변 직후에 분해하는 불가리쿠스, 그리고 유당 불량증을 개선하는 효과 있는 건 카제이, 류마티스, 아토피, 헬리코박터 제해장애를 갖고 있던 식물성 오메가3 플란타룸, 장운동 증상의 파라카제이, 그리고 락토바실루스 균과 아래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둠, 인판티스, 롱건 같은 비피더스 균들도 여러 가지 헬리코파이로리, 염증 발생 이런 억제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약사님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주 종류, 락토바실루스 최소한 12개 중에 7가지 포함되어 있는 균주를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비피더스균이 고루고루 들어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크리스찬 한센 제품, 듀폰 다니스코, 로셀 세계 3대 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한센에서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덴마크 유산균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장균수는 최소한 100억에서 한 4,500억 정도를 권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억 이상은 표시를 할 수 없는데 더시모네 같은 경우는 개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500억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얼마나 장착률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후와 공복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가급적 저희는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기를 권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생제는 유익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사멸시키므로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요즘 프리바이오틱스가 무엇이냐, 신바이오틱스가 무엇이냐, 요즘은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를 말하는 거고요. 올리고당, 식이섬유, 글루콘산. 올리고당으로는 갈락토 올리고당, 설탕유래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프리바이오틱 작용은 장내 비피더균의 정식이 도움이 되고 장내 유해균의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친 제품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요즘 약국에는 신바이오틱스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합친 신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시고 있고요. 요즘은 갑자기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를 합친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이 대사된 사물인 포스트 바이오틱스, 프리의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균들이 유산균 먹이를 막 먹잖아요. 먹고 나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군인에 비유될 수가 있겠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식량,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이런 무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특징은 유산균 생성물질 핵심 성분 박테리오신입니다. 장내 유해균을 선택적으로 사멸시켜 나만의 유산균을 정색시키는 물질을 박테리오신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장을 클린한 최고의 영양소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유익균들도 살균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천연 항생제는 박테리오신은 좋은 균들 말고 나쁜 유해균만 억제를 시킨다고 합니다. 유산균 생성물질 핵심 성분은 또 균체 성분이 있습니다. 유산균 껍질인데 유산균이 나만의 유산균 먹이로 작용해 유익균을 정식시키는 강력한 인자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요즘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생성물질 함유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덴마크에 있는 한센 균주, 유명한 균주에 해당되는 것을 먹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은, 저도 유산균을 여러 가지 다 먹어봅니다. 실제로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인지를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고유한 장내의 유산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자라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엄마와는 장속 유산균이 달라요. 왜냐하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서 그때 새롭게 장내 세균층이 재배치되기 때문이고, 엄마의 질입구의 균들, 태어날 때 공기 중에 있던 균, 아이를 받은 사람의 손에 있던 균들에 대해서 상재균의 첫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산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여러 가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먹다 보면 모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용을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복용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효과가 약하면 또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장 속에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유산균이 오래 삽니다. 유산균 복용 후 장까지 살아남느냐 도착하는 이런 게 중요한 정점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내 장 속에 나만의 유산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들은 우유나 탈즙 원유에서의 발효성 동물성인데요. 산소가 있는 곳에 자라기 호기성 유산균이지만, 우리 장 속의 유산균들은 올리고당과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식물성이자 공기가 없는 곳에 자라는 혐기성 유산균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을 상재균이라 그러고, 정착하지 못한 통과에서 지나가는 균을 외래균 또는 통과균이라고요. 비피드스균은 좀 지나면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비피드스균은 계속 복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내게 딱 맞는 고유한 유산균만이 살아남는다. 나만의 유산균을 계속 살리는 방법은 네 번째, 포스트 바이오틱스. 내가 먹은 유산균의 먹이들이 다시 유산균을 먹이기 때문에 요즘 저도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고 있는데요. 어떤 유산균이 좋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이 좋은지는 제가 볼 때는 광고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 균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좋고, 하나의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